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장관외과에 근무하는 외과 교수 민재석입니다. 먼저 위암이란 다들 아시다시피 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다른 장기 전이도 갈 수도 있고요. 위 안쪽 벽인 점막이라는 곳에 생겨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선암을 의미합니다. 위암은 주로 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짠 음식, 헬리코박터균 감염,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위암의 원인이 주로 됩니다. 먼저 암에 대해서 간단히 통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암 통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자는 한 5명 중에 2명, 여성은 3명 중에 1명 정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암에 걸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암 통계의 암 발생 순위를 보시면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이 가장 많이 생기고 위암은 현재 5번째 많이 생기는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암은 최근에 약간 감소하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도 약 3만 명 가까이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고요. 남자, 여자 구분해서 보셨을 때 남성에서는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다음으로 위암이 약 13%로 많이 발생하고 여자에서는 약 7% 정도 발생하는, 남자에서 조금 더 많이 생기는 위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위암은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 치료 효과 또한 서양에 비해서 동양,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그 치료의 효과가 좋습니다.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발생에 비해서 사망률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치료 효과가 가장 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분들이 위암 치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수술도 잘 하시고 효과적으로 항암제 치료도 잘 하시고 그 이유도 클 것이고, 또 하나 위암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받고 계시고 있겠지만 40세 이상 나라에서 무료로 내시경을 받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위암이 빨리 발견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에 우리나라 위암의 병기별로 구분한 데이터를 보시면 1기 위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100명 중에 80명, 8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위암이 우리나라에서 빨리 발견되니까 그만큼 치료 효과도 큽니다. 다음 위암의 원인과 위암을 일으키는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의 원인은 환경적, 유전적, 질병적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먼저 환경적 요인은 짜게 먹는 식습관 위에 좋지 않습니다. 담배 피시는 경우에도 위암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으로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암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질병적으로 위 자체가 안 좋은 경우 어떤 질환이 있냐면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질환이 위에 있는 경우에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재료인 자연 농수산물 그 자체는 위암 발생과 거의 무관합니다. 하지만 그 음식 재료를 만드는 조리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극적인 음식들로 인해서 위에 장기간 염증이 발생하고 손상이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아찌, 젓갈 같은 짠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햄과 훈제 요리 같은 조리된 음식들, 그리고 태운 음식들, 태운 고기나 생선,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편식하는 경우에 또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암의 증상에 대해서 실제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위암이 발생한 것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증상만으로는 위암을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초기에 빨리 발견된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속이 불편하다든지 약간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증상만으로 위암을 진단하기는 힘들고
소화가 안 되거나 속 쓰린 경우에 위염이나 위궤양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생기면 빨리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늦게 발견되게 되면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심각한 증상이 발생되죠. 배가 아프다든지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토한다든지 음식을 삼키기 곤란하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더 진행이 되면 위 안에서 피가 나거나 배에 혹이 만져질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서 위암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위 주위의 해부학적 구조와 주위 장기들에 대해서 더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는 상복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식도 바로 다음에 붙어 있는 게 위고요. 위가 끝나면 그다음 12지장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위 주위의 장기들은 담낭, 간, 대장, 비장 이런 장기들이 있습니다. 위 모양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는 많은 주름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위가 많이 늘어나고 음식물 섭취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 크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짧은 쪽면은 약 한 20cm 정도, 긴 쪽면은 한 30-40cm 정도 되는데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런 위가 늘어나게 돼서 더 많은 음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를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난 후에 12지장 쪽으로 순서대로 내려가도록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럼 위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벽을 보시면 이게 안쪽이고요. 제일 안쪽 면을 점막이라 하고 근육층을 지나서 장막층 바깥쪽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암은 주로 점막 쪽 제일 안쪽에 생기기 시작하고요. 빨리 치료를 하지 않고 위암이 진행이 되면 깊이가 조금 더 깊어져서 위암이 근육층 혹은 위벽 전체를 파고들게 됩니다.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위벽 전체를 다 파고들어서 주위에 있는 장기에 직접 암세포가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암 병기는 종양의 크기가 아니라 위에서는 종양의 깊이로 기준으로 하고 위 주위에 있는 림프절 전이 여부 혹은 전이가 있다면 림프절 전이가 몇 개가 되어 있나 또 다른 장기에 전이 있나 없나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위암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4기인 경우에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어서 항암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경우고요. 1기인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도려내는 시술로도 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암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위암이 생기면 위 주위에 림프절 혹은 위 밖으로 전이가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초기에 위암이 발견되는 경우 크기도 작고 깊이도 안 깊고 암세포 모양도 비교적 분화도가 괜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도려내는 시술만으로 암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할 때는 혹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위암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전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림프절하고 지방 조직을 광범위하게 제거하고 최소한 50-60% 이상 제거하는 광범위 위절제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수술을 받고 난 후에 2기 혹은 3기인 경우에는 추가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경우 수술로서 제거가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위암의 모양을 분류하는 법과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위암의 내시경 모양인데요. 혹이 작은 경우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위암이 빨리 발견되는 경우들인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평평한 모양도 있고 궤양과 같이 움푹 들어간 모양도 있습니다. 다 조기 위암에서의 모양들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보통 1년 반, 2년 혹은 그 이상이 되면 진행성 위암으로 위암이 진행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볼록 튀어나온 모양의 크기가 더 커지고 움푹 들어가면서 병변의 크기도 더 커지고 심지어 위 전체적으로 다 퍼지는 미만성 위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도 좀 더 힘들어지고 치료 후에 재발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초기에 발견된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으로 도려내는 시술만으로 가능합니다. 전신 마취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 부담도 훨씬 더 덜할 거고 또 안전하게 시술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치료가 힘든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할 경우에 위 안에 있는 암세포가 위 주위에 있는 림프관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위 주위에 국소적인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암세포, 암혹을 포함해서 지방조직과 림프절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위아전 절제술을 주로 시행을 합니다. 50-60% 정도의 위를 제거를 하고 40-50% 정도 남기는 위를 남겨서 밑에 있는 십이지장이나 소장으로 문합하는 방법이 제일 흔하게 시행하는 위 수술 방법입니다. 혹이 아주 크거나 아래 위로 두 개가 있거나 혹은 위쪽에 있는 혹이 진행성 위암인 경우에는 위를 다 제거하는 위전절제술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10분 수술하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의 위암 환자들은 이 위전절제술을 받고 있는데요. 위전절제술을 하고 나면 위 대신에 소장을 잘라서 식도와 소장을 연결해 줍니다. 따라서 소장이 앞으로 위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많은 환자분들이 위전절제술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위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 라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몸이 적응하는 힘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난 후에 소장이 위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더 필요하고 체중도 조금은 더 빠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소장이 위 역할을 대신하는 적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 위쪽에 있는 혹이 예전에는 위 위쪽의 혹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위암이라고 진단되면 위를 다 제거하는 위전절제술을 받으셨는데요. 최근에는 위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보존하는 수술을 하려고 외과 의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법들이 아래쪽에를 남기는 수술, 근위부 위쪽에 있는 위만 제거하고 위암이더라도 아래쪽에를 남기는 수술을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를 남기면 식도 쪽으로 바로 문합을 하거나 혹은 소장을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장을 식도하고 소장에 연결하고 남은 위를 소장으로 연결하는 이중통로 문합술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위쪽 위만 제거하는 수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접근하는 방법을 보시면 위를 아래쪽만 제거하든 위쪽을 제거하든 위를 다 전절제술을 하든 복강경으로 하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복강경 수술은 몇 군데 구멍만 뚫어서 하는 수술이고, 이렇게 제가 하는 걸 보시듯이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수술 방법을 말합니다. 개복수술의 상처에 비해서 상처가 작은 제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상처에 염증도 덜 생기고 조금 더 덜 아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환자분들의 회복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구멍을 뚫고 잘라낸 이를 빼낼 때는 조금 개복을 해서 위를 빼내게 됩니다.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할 수 있고요. 로봇 수술은 제가 손이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술할 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환자들도 조금 더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고,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로봇 수술은 기본적으로 3사원 입체 영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근감이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수술하고 일정 부분에서는 더 정교한 위암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로봇 수술은 조금 더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수술 시간이 복강경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상처는 복강경 수술과 거의 비슷하다. 개복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수술 상처를 작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CT 검사, 내시경 검사, 필요한 경우에 PET CT나 MRI 검사를 통해서 위암이 몇 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복부 CT를 찍으면 위암의 혹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위 주위의 림프절 전이 혹은 간이나 주위 장기에 다른 장기의 전이 여부를 판단을 해서 딴 장기에 전이가 있다면은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PET CT는 쉽게 생각하시면 일반 CT는 흑백이라고 생각하시고 PET CT는 칼라 C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고요. 필요한 경우에 PET CT를 찍어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나 없나를 수술 전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적인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그 예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기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도려내는 시술 혹은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1기인 경우에 수술하고 난 후에 조직검사상 1기라고 확정이 된 경우에는 예후가 제일 좋은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재발하지 않을 확률을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발하지 않을 확률이 1기에는 거의 90% 내외, 재발할 가능성이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조금 더 진행돼서 2기에 발견돼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10에서 20% 혹은 30%, 3기인 경우에는 30에서 40% 점점 더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2기 혹은 3기에는 항암제 약물 치료를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재발할 가능성을 더 낮추실 수 있습니다. 4기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항암제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위암 4기로 진단되는 환자분들을 처음에 많이 당연히 실망을 하십니다. 위암 4기라면 수술도 불가능하다,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다 라고 많이 힘들어 하시고 낙담하시고 하는데, 최근에는 항암제 약물 치료가 굉장히 좋은 약물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실제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치료할 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담하시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환자분 한 분을 보시면 위암이 많이 진행돼서 오셨습니다. CT를 보시면 다른 장기에 전이도 있고 림프절이 광범위하게 전이가 있어서 수술을 먼저 하는 게 불가능한 위암 4기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항암제 약물 치료, 예를 들자면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같은 것을 저희가 투여를 했습니다.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는 기존에 있는 항암제 약물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은 조금 더 적고 효과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위암 4기로 진단되셨지만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를 받으시고 항암제 약물 효과가 좋아서 위암의 혹도 훨씬 더 작아졌고 CT상으로 주위의 림프절 전이와 다른 장기 전이도 훨씬 더 효과가 있게 줄어들어서 추가적으로 수술 치료를 시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항암제를 투여를 받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듯 예전에는 위암 4기라 하면은 의사들도 일정 부분은 조금 더 포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좋은 항암제 약물 치료들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물론 빨리 발견되셔서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좋지만, 위암 4기라고 진단 받으시더라도 저희한테 오셔서 빨리 표적 치료제라든지 면역 치료제 같은 항암제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수술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위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위암을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위암을 의사들이 예방할 수 있었다면 위암이 지금 발생하지를 않겠죠. 하지만 최대한 위암을 발생시키는 확률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쁜 식습관들, 짜게 먹는다든지 탄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발암물질 원인이 될 수 있는 질산화 화합물 같은 햄이나 훈제류 이런 거를 많이 드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술, 담배는 당연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담배는 위암의 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담배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위암을 100% 예방하는 게 불가능하죠. 따라서 빨리 발견하고 최대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위암의 선제적인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암에 대해서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신선한 과일, 채소, 비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음식들을 충분하게 섭취하시고, 위험한 음식들, 맵고 짠 음식, 그리고 햄이나 훈제 요리 드시는 걸 최대한 자제하시고, 다채롭게 편식하지 말고 인스턴트 최대한 줄이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있게 식사하시고, 금연하기, 위는 금연도 중요합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금연하는 거 중요하고, 이러한 위암 예방 식습관을 지키면서도 100%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위암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0세 미만이라도 본인이 소화가 안 되거나 증상이 의심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내시경 검사를 2년에 한 번 정도, 최소한 2년에 1회 정도는 받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위암에 걸려도 치료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특히
위암이 4기로 늦게 진단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항암 치료, 많이 개발된 표적 치료제라든지 면역 치료제라든지 그런 항암제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4기 위암이라도 포기하시지 말고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는 무엇과 비교해도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헬리코박터균 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헬리코박터균은 실제로 위암에 굉장히 위험한 인자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성인에서는 반 이상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고 내시경 검사를 할 때 헬리코박터균이 있나 없나 검사까지 추가로 받으셔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는 먹는 약물 치료를 받으셔서 균을 없애는 게 위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위를 50-60% 정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하고 난 후에 음식 섭취도 제한이 되고 좀 덜 먹게 되고 음식도 실제로 가리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체중도 한 5% 10% 정도 빠지게 됩니다. 물론 수술 직후에는 음식을 가리셔야 됩니다. 소화 잘 되는 음식 드셔야 되고 약 한 2-3주 정도 죽 위주로 소화가 잘 되는 무른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기고 딱딱한 음식, 뭐 오징어라든지 심하게 질긴 음식 이런 걸 피하시는 게 좋고 뭐 견과류 같은 아몬드 이런 딱딱한 음식 당연히 그런 음식들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를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고 난 후에는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하고 3개월 혹은 6개월이 지나서 위 내시경 검사를 처음 받게 됩니다. 그때 주치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내시경 결과를 보고 이제 어떤 음식들을 더 드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술 직후에는 따라서 좀 무른 음식을 드시고 대신에 위가 작아졌기 때문에 특히 위를 다 제거한 경우에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드시고 천천히 먹고 자주 드셔야 됩니다. 조금씩 먹는 걸 기존과 같이 하루 3번밖에 안 드시면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고 영양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합병증, 후유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씩밖에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무른 음식들 위주로 조금씩 천천히 드시고 하루에 5번, 6번 이상 자주 드셔서 하루 전체 섭취하는 음식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셔야지 체중이 최대한 덜 빠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은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개복 수술을 하더라도 복강경을 하더라도 로봇을 하더라도 만약에 위암 수술을 한다면 50-60% 이상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문합하는 방법도 똑같고요. 하지만 개복 수술은 15cm, 20cm 이상 상처를 크게 내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미용상으로도 상처가 좀 많이 남고 그리고 조금 더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죠. 수술하고 난 후에. 그리고 상처에 염증도 조금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배 안에 상처가 큼으로 인해서 유착이 조금 더 많이 돼서 장마비가 생기는 경우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한 단점들이 있는 반면에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은 몇 군데 정도 구멍을 뚫어서 하고 나중에 잘라낸 이를 배 밖으로 빼낼 때는 조금만 개복해서 할 수 있는 수술 방법들입니다. 따라서 상처가 작으니까 환자들이 나중에 상처 적게 남는 그런 장점도 있고 상처가 작으니까 아예 안 아프지는 않지만 개복 수술에 비해서 훨씬 좀 덜 아픈 그래서 빨리 걷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회복이 더 빨리 할 수 있는 폐 운동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는 수술 방법들입니다. 복강경화 로봇 수술은 상처는 거의 비슷하게 작게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봇 수술은 아무래도 제가 손으로 직접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입체 영상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로봇 수술이 좀 더 비싼 단점과 수술 시간이 위암 수술에서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단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고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복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1기인 경우 혹은 2기인 경우까지도
복강경 수술 혹은 로봇 수술로 시행을 할 수 있고, 수술하시는 외과 의사들과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위암으로 진단 받으셨더라도 당연히 걱정스러우실 거고 실망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위암은 치료가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위암이 치료가 가는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암 전문 치료 병원으로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빨리 1개월 빨리 진단을 받으면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시경으로는 시술만으로도 가능하고, 수술도 복강경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기로 진단이 되면 항암 치료도 받을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혹시나 늦게 4기로 진단이 되시더라도 수술적인 치료는 먼저 시행을 할 수는 없으나, 표적 치료 혹은 최근에 개발된 면역 치료, 약물 치료 같은 것을 받으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생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